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변화의 파도입니다.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버린 세상. 고도로 발전되었던 문명이 있었지만 화산 폭발, 해일, 해수면 상승, 빙하기, 지구온난화 등의 자연재해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배를 타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땅을 찾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를 뚫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떠나는 감동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게임 내내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등장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인류가 이미 멸종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안전지대로 이미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기본적인 이동 방식은 연료를 모으고 배를 조작해 이동합니다. 이 이동 경로에서 상당히 많은 이동할 수 있는 기계나 장치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로 인류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동수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동장치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주인공이 있었던 곳은 고도화된 문명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은 아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다른 생존자를 찾아 힘든 여정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해수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찾는 사람은 주인공에게 엄청 소중한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장소와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도착해도 사람이 없으면 바로 떠나는 주인공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의 파도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들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1995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 워터월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황폐화된 지구의 풍경을 최초로 다뤘습니다. 남아있는 육지가 전혀 없고 인류 문명은 파괴되고 물 위를 떠도는 소규모 도시나 마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식량 생산을 위한 흙이 귀한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 AI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암스테르담, 뉴욕, 베네치아 등은 전부 침수되어 사라진 미래가 배경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지만 부자 나라들에선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산화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등의 정책으로 그나마 피해를 줄였다고 묘사됩니다. 맨하탄의 땅은 전부 바닷물에 잠긴 채 수면 위로 드러난 고층 빌딩 몇 개만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주인공 데이비드를 제조한 사이버트로닉스의 본사 건물입니다. 2004년 미국의 마이클 크라이튼이 지은 SF 소설 공포의 제국은 지구온난화 회의론에 기반한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출간된 후 미국에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화제작이자 작가 스스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타이틀이라고 말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21세기 환경 재앙으로 떠오르는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주제로 삼아 인공적 쓰나미를 발생시키는 극단적 환경론자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작품입니다. 2004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 투모로우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중위도 이상 지방에 빙하기가 닥칩니다. 단순히 모순인 것 같지만 사실 꽤 신빙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남북극의 영구빙이 급속히 녹아 해수로 유입되면서 온도가 급락해 해류의 열 수송 기능이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 만화 따끈따끈 베이커리에서는 몰디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될 위기에 처합니다. 몰디브를 구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대홍수가 발생하여 인류는 멸망의 기로에 섭니다. 하지만 카와치가 목숨을 걸고 달심빵을 먹어 달심이 된 후
능력을 이용해 전 세계의 육지를 들어올림으로써 수십억의 인류를 구원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자본주의 자체가 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에너지 낭비적이며 무한한 이윤 추구와 생산 및 판매 욕구 탓에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며 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능하려면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해결에 노동계급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과학기술이 무한히 발전하는 것은 절대 선이자 모든 일에 만든키라거나 문명 수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욕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관점에서도 대부분 동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대중, 학자, 자본가, 정부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이데아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인류는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면 상승을 통해 인류를 멸종시키려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욕망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채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반대급부로 지구라는 자연 환경을 파괴시켰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인류로부터 파괴되면 영원히 자정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해수면을 상승시켜 인류를 사라지게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현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가 직접 당면한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더 이상 지구를 화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변화의 파도라는 게임을 살펴본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